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비만에서 온다라는 말은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 살이 찐 결과물일까요?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살이 찐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난 적게 먹는데도 살이 잘 안 빠져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비만은 현재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생존 신호라고 합니다. 몸에 쌓인 독소가 뇌와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지방으로 축적되는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공기, 물, 음식인데 인간은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활동하는 생체 시스템을 갖고 있기에 음식으로 인해 생존에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살을 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이어트는 일부러 살을 빼는 개념이 아닌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살을 빼는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목적이 바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결국 건강을 회복하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이어트는 고도 비만 환자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보감에 식약동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식과 약은 기원이 같다는 말이죠. 또한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라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병의 치료는 음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 또한 같은 말을 합니다. 다이어트 보좌관이라 불리는 피토테라피스트 조승우 한약사인데요. 저자의 이력이 조금 이색적입니다. 경영대를 졸업하고 은행에서도 일을 했고 개인 사업도 하시던 분인데요. 사회생활을 하며 체중이 늘어나면서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몸과 질병에 관한 공부를 시작해 한약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본인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공부한 이론을 행동으로 옮긴 후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건강해지는가를요. 하지만 머리는 아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일 텐데요. 요요 없이 15kg을 감량하고 약과 만성 통증에서도 벗어난 저자가 알려주는 것이기에 더더욱 믿어 꼼꼼히 읽어본 책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바이북스입니다. 책의 제목이 알려준 것처럼 이 책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입니다. 어떻게 채소 과일만 먹고 살아? 영양소가 너무 결핍되지 않겠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한다는데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인간은 원래 채식동물이라고 하죠.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종입니다. 700만 년이라는 긴 진화 과정 동안 최종 살아남은 훌륭한 종이죠. 호모 사피엔스와 99.6%의 유전자가 같은 침팬지는 여전히 숲에서 바나나를 먹고 삽니다. 오히려 호모 사피엔스 직전에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육식 위주의 생활을 하다 멸종했습니다. 인간의 위장 구조는 육식 동물의 위장이 짧은 것과는 달리 깁니다. 그래서 육류가 위장에 오래 머무르며 부패하고 독소를 발생시킵니다. 결국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은 채식을 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은 고기보다 채소와 과일에서 훨씬 더 깨끗하게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자의 말 들어보실게요. 한국영양학회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1kg당 0.83g이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보통 40에서 70g 정도면 충분하다. 고기를 외식할 때 1인분 단위가 보통 200g인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채식동물의 위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육류 소비를 엄청나게 시작한 지는 불과 300년도 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위암과 대장암의 지속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단백질은 결코 고기에만 있지 않다. 대두 22g으로 닭가슴살 170g을 먹은 만큼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토마토, 오이, 살구 등 채소의 단백질 함량은 아주 높다.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 과정을 겪을수록 수분 구성률이 떨어진다.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수분 함량이 70% 이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이다. 채소 과일식조차 가열을 하는 순간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상실한다. 채소 과일도 이러한데 구운 고기가 발암물질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은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네, 단백질 섭취를 닭가슴살이나 그 외의 고기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시겠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소고기야말로 단백질 함량이 50% 이하라고 해요. 고기를 먹으면 찌는 살은 지방에 불과할 뿐 독소 덩어리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독소이기도 한데요. 살이 찌는 이유는 몸에 쌓인 독소 때문이라고 해요. 독소를 배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핵심은 독소 청소입니다. 독소를 배출하고 먹어도 독소가 쌓이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소 청소와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식이 정답이다 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품점에 가든 편의점에 가든 우리 주변엔 가공식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가공식품이 안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거 정말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은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어 적잖게 놀랐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과일 채소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각 개인에 맞는 방법들이 여럿 나와 있는데 3가지만 전해드립니다. 우선 7대3 법칙입니다. 인생의 행복 중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가공식품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기에 그에 대한 후선책으로 채소 과일식 70, 가공식품이 30의 비율로 7대3 먹는 겁니다. 오늘 치킨과 맥주를 먹었다면 내일은 채소 과일식으로 몸을 해독해 주기만 해도 몸은 회복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은 배출 주기와 동화 주기를 반드시 지키자는 것인데요. 먼저 인간이 움직이는 주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천 년간 인간의 몸을 관찰하고 기록한 전통의학에서 전해온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입니다. 배출 주기, 새벽 4시에서 낮 12시, 섭취 주기, 낮 12시부터 저녁 8시, 동화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입니다. 3대 주기를 이해하면
왜 아침 식사가 꼭 필요 없고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먹으면 소화와 흡수를 하고 생기는 노폐물과 찌꺼기를 내보내는 작용을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크게 8시간 단위로 나눈 것입니다. 배출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항상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섭취합니다. 평소 아침 식사는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해주기 위해 반드시 챙겨 먹으라고 하죠. 과일과 과일 주스로 충분합니다. 물론 과일 주스는 시중에서 파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침 식사를 거르라고 하니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런 말 있죠.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그런데 왜 아침을 먹지 말라지? 하는 생각이요. 제가 건강에 관심이 좀 많아서 건강에 관한 책을 꽤 많이 읽습니다. 100권을 읽었다 하면 그중 80%는 이 책과 같은 이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해요. 요즘 다이어트도 트렌드를 따라 계속 변하잖아요. 이를테면 황제 다이어트다 해서 고기만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원푸드 다이어트라 해서 사과만 먹기도 했었고 저탄고지, 고탄저지 등등등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게 맞나 싶은 책들도 출판이 되어 책으로 나옵니다.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헷갈릴 때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출판이 되는 모든 건강책들은 연구 결과에 따른 과학적 근거를 다 제시하니까요. 그러니 선택은 내가 해야 하는 몫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책에 완전 공감을 하기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겠죠? 고요를 배우다라는 책을 소개할 때 제가 이시영 박사님이 설계하신 힐리언스 섬마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암 환자들이 완치되는 것을 직접 봤거든요. 저희야 그저 좀 쉬고 싶어 잠시 들르는 곳이지만 암 환자들은 거기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자연 치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은 어제 오늘 잘못되어 생기는 병이 아니며 암은 절대 짧은 시간 안에 오지 않는다고 해요. 암세포가 생겨 자리를 잡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 내 몸에 쌓인 좋지 않은 식습관 등으로 생기는 현상이기에 탁해진 혈액을 깨끗이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건데요. 우리는 미리미리 좋은 음식들로 건강을 지키자라는 말에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가장 와닿았던 저자의 말이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다 라는 말이었거든요. 다이어트 방법 계속 들어보실게요. 독소 배출이 질병 예방과 건강을 위한 핵심이므로 배출 주기는 가장 중요하다. 림프 시스템을 통한 독소 배출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시간이 아침이다. 동양의학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혀 상태를 봐왔는데 혀의 하얀 물질인 백태 또는 설태는 밤사이 배출이 이루어진 가장 명확한 신호이다. 입냄새와 백태는 3대 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네, 배출 주기의 중요성에 이어 다음은 동화 주기입니다. 동화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에는 물만 마십니다. 섭취 주기를 배제하고 배출 주기에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 동화 주기에 물만 먹는 것, 이 2가지 원칙만이라도 항상 지키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도
독소 해소에 좋은 방법이고 저자가 말하는 지켜야 할 목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정말 음식을 포기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일요일 하루라도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대신 육류는 이왕이면 삶아서 수육 형태로, 구운 생선은 최대한 기름 제거, 면이 먹고 싶다면 메밀면으로, 빵 역시 통밀빵으로, 밥은 채소가 듬뿍 든 비빔밥으로,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또는 코코넛 오일을 곁들여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특히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의학 상식 정도를 이해하기 쉽게 써주셨고요. 현실적으로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골라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저는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워낙 음식 앞에서 약자이기도 하고 저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음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정도면 먹을 만큼 먹었으니 한 번 정도는 내 몸을 깨끗하게 해독을 해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독소 청소를 해서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식습관도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도 생겼고요. 제가 올 초에 여러분께 올해의 이벤트를 생각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그간 잊은 게 아니라 뭘 해야 할지 딱히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채소 과일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시죠? 이것이 제가 생각한 올해의 이벤트입니다. 3주 프로그램 성공하신 분께 다음 달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냐면요. 도중에 실패했을 경우 계속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포기하지 않는 한 성공한다고 저자가 말하거든요. 선물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작년에 이벤트 때 보니 외국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연령층도 다르고 해서 이왕이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싶거든요. 이렇게 보상이 있으면 뭐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죠. 건강도 챙기고 선물도 받고요. 제가 3주 프로그램을 더보기 설명란에 자세히 올려둘게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정보란에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 메일로 남겨주세요. 제가 독자분들에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참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말만 해놓고 이걸 어쩌나 했었거든요. 저자가 알려준 식단으로 저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 달 후에 다이어트 결과 공개할게요. 혹시라도 제가 어물쩍 넘어가면 실패했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센 동물들 하면 소나 말, 아프리카의 코끼리, 코뿔소, 하마 등이 있죠. 이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풀과 과일들입니다. 인간과 유전자가 유사한 고릴라 역시 과일을 주식으로 합니다. 인간보다 30배가 넘는 힘을 가진 고릴라도 고기를 먹고 힘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영양소 모두 식물성 식품에서 부족함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이어트하면 식사량부터 줄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구별이 우선이라는 것, 즉 식습관 개선이 먼저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